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가톨릭 간동대 정형외과 김상입니다. 오늘 손목 갱글리온의 관절경적 절제술에 대해서 수술 실기와 그리고 주의할 점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생 기전입니다. 과거에는 뮤코이드 디제너레이션, 관절 주변 결합 조직의 어떠한 점액성 변성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캡슐이나 스캡룰 리가먼트의 태혈을 통해서 시노비얼 플루이드가 누출되고 원웨이 밸브 메커니즘을 통해서 갱글리온이 형성된다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실제로 스캡룰 리가먼트의 이제 파이버를 뚫고 지나가는 뮤신 덕트가 상당 부분 관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 갱글리온은 원인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어떠한 조직의 리가먼트 구조물의 손상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위치별 빈도를 보면 도자 리스트, 특히 스캡 루네이트 인터벌 부위에서 60에서 70%로 가장 흔하고, 볼라 리스트가 18에서 20%, 볼라 레티나큘러가 10에서 12% 순입니다. 이 위치가 이제 수술 어떤 방법 자체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갱글리온은 증상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연 소실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아스피레이션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제 합병증률은 낮아도 이제 재발률이 거의 60%에 입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같이 주입하는 경우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오픈 절제의 익시전의 경우에는 재발률을 20% 정도까지 낮추지만 합병증 역시 이제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관절경의 경우에는 리뷰 연구에 따르면 재발률은 6%, 합병증은 4% 정도로 두 부분 모두 오픈 익시전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과거의 두 가지 무작위 비교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관절경이 이제 개방 오픈 익시전에 비해 뒤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라 갱글리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재발률이 모두 양쪽에서 5%로 동일했지만, 합병증은 관절경군이 이제 5%인 반면 개방 오픈 익시전의 경우에는 통증성 흉터라든지 신경마비, 강직을 포함해서 35% 정도로 훨씬 높았습니다. 도잘 갱글리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재발률은 관절경 10%, 개방수는 한 오픈 익시전 8%를 비슷했고, 통증이 관절경군에서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즉 이제 그 RCT 모두 관절경이 재발률 측면에서 경화성과 동등하면서 합병증과 통증에서는 더 우수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제 적절한 그 환자군만 잘 찾는다면 절대적인 컨트롤 인디케이션, 수술적 근기는 없다는 것, 관절경적 제거의 근기는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병증과 재발률을 두고라도 오픈 익시전 비해서 관절 아스로스코픽 익시전의 경우에는 겉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오컬트, 보이지 않는 갱글리온 같은 경우 개방술로는 어떤 매니지가 어렵지만 관절경으로는 이제 가능하고, 동반된 스캡 루네이트 인터오세스 리가먼트 병변 역시 관절경에서는 그레이딩을 하면서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개방술은 오픈 익시전 경우에는 제한적입니다. 흉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최소화될 수 있겠습니다. 도잘 갱글리온의 수술의 경우에는 뷰임 포탈은 보통 라디얼 카팔산 3포, 그리고 그 3사 포탈, 그리고 미드 카팔에서는 얼라 미드 카팔 포탈을 이제 뷰임 포탈로 사용하고, 워킹 포탈의 경우에는 라디오 카팔에서 6R 포탈, 그리고 미드 카팔에서는 이제 라디얼 미드 카팔 포탈 또는 트랜시스틱 그 포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어떠한 포탈을 쓰더라도 그 외우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져 있고, 먼저 라디오 카팔을 통해서 이제 탐색을 하면서 스캡 루네이트 리가먼트의 그레이딩을 인저리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어서 미드 카팔에서 스캡 루네이트 인터벌에 이제 도잘 시노비얼 벌징 자체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하고, 어떠한 라디얼 미드 카팔이나 이제 트랜시스틱 포탈을 통해서 캡슐렉토미를 시행하게 됩니다. 영상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52세 여환으로 우측 손목 통증 1년 동안 지속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제 스캡트 루네이트 인터벌 쪽으로 이제 도잘 쪽으로 그 갱글리온이 MRI 상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캐피테이터가 보이고, 그리고
스케프트와 루네이트를 이렇게 관찰. 근데 여기 얼라 미드 카팔 포탈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고 이제 아스트로케어로 이제 라디알 미드 카팔을 통해서 아스트로케어로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잘 쪽을 이렇게 시야를 확보해가면서 정리를 해주고 살짝 올라오는 이렇게 컴프레션을 지속적으로 그 외부에서 컴프레션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쉐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쉐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도잘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갱글리언이 있는 쪽을 이제 니드 이승상기지 니드를 넣어가지고 그 조인트와의 어떠한 통로 자체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그 통로를 중심으로 보통 이제 쉐이빙을 하면서 수술 진행해주고 있고 이렇게 밀었을 때 컴프레션을 해보면 그 메터리얼이 이렇게 조인트 내부로 빠져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통과하는 어떤 그 통로 자체를 이렇게 넓혀줌으로써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도잘 갱글리온 치료 시에는 미드카팔 익스플로레이션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수술 전 MRI를 통해서 갱글리온 타입 자체를 이제 라디오카팔, 미드카팔 아니면 또한 이제 혼재된 그러한 양상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라디오카팔의 경우에서 그 연결되어 보인다면 바로 그 라디오카팔에서 제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재발된 8건 중에서 7건이 미드카팔 관련 병변이었고 라디오카팔 끝에 보이더라도 미드카팔에서 시노벨 벌징이 발견된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라 미드카팔 포탈을 통해서 미드카팔 익스플로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이제 확인 후 이 부위를 갱글리온을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갱글리온만 치료한 것은 부족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스케프 루네이트 리가먼트 이상이 발견된다고 보고하였고 따라서 이제 가이슬러 스테이지 1, 2에서는 서멀 슈링키지를 동시에 시행해 볼 수 있고 3 이상은 별도의 리페어 수술을 계획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스케프 루네이트 인터세스 리가먼트를 놓치면 통증이 지속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팔 인스타빌리티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한 연구에서는 가이슬러 스테이지에 따르지 상관없이 이렇게 어컬트 갱글리온을 처치하면서 캡슐로데시스를 했더니 재발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볼라 갱글리온의 경우에는 수술 전 MR을 통해서 라디오카팔 오리지넘을 확인을 해야 되고 소노를 통해서 라디오 아터리의 분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잉 포탈로 3, 4 포탈, 워킹 포탈은 주로 1, 2 포탈을 이용하게 되고 라디오카팔에서 이제 라디오스케프 캐피테이트, 롱 라디오 루네이트 인터벌의 캡슐러 디펙트를 확인하고 쉐이버로 캡슐러 틈을 지면하면서 외부 압박을 통해서 갱글리온 익시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6세 여한이고 여한자의 경우는 라디오카팔에서 오리진한 어떤 그 볼라 갱글리온이 확인되고 있고 롱 라디오스케프 캐피테이트, 롱 라디오 루네이트 사이의 인터벌을 통해서 이제 쉐이빙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메터리얼이 색깔이 이렇게 변화한 게 메터리얼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쉐이버를 통해서 그 구멍을 이렇게 통로를 넓혀준 뒤에 이제 수술을 마무리하고 수술 후에도 앞쪽에 이제 갱글리온이 소실되고 뒤쪽에 스카 역시 최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볼라 갱글리온 관절경이 이제 적합한 건 아니겠는데 STT 조인트나 FCR 텐던 시스 오리진의 경우에는 관절경 절제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MR을 통해서 오리진을 잘 확인해야 되겠으며 라디오카팔 오리진이면서 리스트 플렉션 크리즈 근위부에 위치하고 이제 얼레컬턴이 정상인 경우에 관절경적인 어떤 수술이 적용이 용이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션 크리즈 원위부라든지 라디얼 도미넌트 서큘레이션의 경우에는 오픈 익시전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라디얼 아트를 항상 주의해야 되겠는데 갱글은 월에 붙어 있거나 둘러싸인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관절 절제 시에 부분 손상률이 8.9%까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얼 아트의 바이퍼케이션 디스탈 쪽에 있거나 그리고 이 슈퍼피셜까지 이제 올라와 있다면 굉장히 어떤 하이리스크 피처 특징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소노를 통해서 이제 바이퍼케이션
어떤 분지도 이렇게 확인하면서 수술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면 월을 일부 아터리에 남겨두는 것을 제한하였고,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쉐이브 뎁스를 이제 너무 깊게 넣지 않고 외부에서 이제 프레셔를 가해주면서 계속 수술을 하면서 라디오라트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불완전 절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이전엔 스톡을 확인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다이를 사용해서 스톡을 시각화하는 방법도 제한되기도 했지만, 이제 이 다이를 쏘면 관절경 수술이 방해된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관절경 수술 시에 스톡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알려졌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갱글리온 제거에 있어서 스톡 비주얼라이제이션보다 캡슐 제거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니들 같은 걸 넣고 매뉴얼 표시를 해주면서 이 조인트와 접하고 있는 캡슐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MRI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었고, 이게 곧 갱글리온 타입이 이제 수술 전략을 결정합니다. 또한 도잘 갱글은 반드시 이제 미드카팔 익스플로레이션 시행하고 스케블 루니트 리감 손상을 처치해야 되고, 볼라 갱글리온에서는 라디얼 아터리 보호가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 쉐이브 뎁스를 제한하고 익스터널 컴프레션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